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간 경제 뉴스와 이슈 분석편에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왜 코스피를 떨게 하나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예,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그렇죠. 동결한다, 인하한다, 인상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때그때 코스피가 춤을 추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주간 경제 뉴스 요약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뉴스는 환율입니다. 일단 주요 뉴스가 환율이었어요. 환율 방어에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외환보유 유액을 많이 썼다. 한국은 막 60억 달러 쓴 것 같고, 일본은 꽤 많이 쓴 것 같아요. 1000억 달러 썼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주식을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고환율이니까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기가 적깁니다. 이렇게 고환율에 사면 주식이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 환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인들도 지금 사실 주식 사는 게 적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는 반도체인데 지금 그렇죠.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호황 이렇게 말했어요. 반도체가 호황이란 얘기예요. 지금 반도체가 호황이고 주가도 사실 천정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처음인가요? 또 하나는 뭐 반도체 다음 주도주도 반도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신다고 하고 어쨌든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만 반도체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 빼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조심하는 게 좋고 반도체 이렇게 뉴스가 눈에 띄는 게 조심할 때는 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시장 관련된 뉴스로는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기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이 일본보다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 금투세 폐지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긴 해요. 근데 오늘 좀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금리 동결. 그렇죠. IMF 총재가 지금 사실 자기가 미국 미국에 대해서 잘 알까요? 아무튼 IMF 총재가 아무튼 올해 물가 잡고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죠. 사실 미국 연준은행 총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동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파월은 얼마 전에 심지어 금리 인상 안 할래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사실 금리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왜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 별 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뭐 한국은 오히려 그렇죠. 예금 금리는 좀 내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금 금리는 내려가서 증시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한국 기준금리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가 왜 한국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보통 보면 팬데믹 때가 최저점이었어요. 거의 제로금리잖아요. 제로금리였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왔죠. 3.5까지 올라왔습니다. 3.5면 높은 수준이냐? 그럼 팬데믹 기간을 빼면 근데 이제 2015년도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죠. 그렇지만 그전에는 그전과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만큼 사실 GDP 성장률이 떨어져서 이제 금리가 내려온 건데 어쨌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 경제는 사실상 견딜만 한 거예요. 견딜만 한 거고 이게 지금 코스피에 어떤 압박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유동성을 옥죄일 만큼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 이게 이제 문제인데 왜 문제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회색 라인이 이게 이제 사실은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를 나타낸 건데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를 보면 그렇죠. 2000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보면 2000년대에 보면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막 올라가는 겁니다. 경기가 좋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오르면 멈춰요. 이게 멈추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멈췄다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무지하게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증시가 폭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증시가 폭락해서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떨어졌다가 한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 증시가 다시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따라 올라요. 따라 올랐다가 멈추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멈추는 기간이 중요해요. 멈춘다는 얘기는 연준이, 그렇죠, 시장이 폭락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높은 상태에서. 근데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올린다, 내린다, 뭐, 그 다음에 동결한다, 막 이런 말을 가지고 브루스를 출 때가 요럴 플랫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또 시장이 무너지면 또 내려줍니다. 근데 이게 한동안 제로금리를 한 거는, 그렇죠, 시장이나 경기가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한 건데, 마찬가지였어요. 팬데믹, 마찬가지로 이제 한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니까 또 시장이 좋아지니까 금리를 살살 따라서 올립니다. 그러다가 멈춰요. 멈췄다는 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멈춘다는 얘기는, 올렸다가 멈춘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이 못 버틴다는 걸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또 폭락을 하면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예요. 금리가 먼저 떨어질 수도 있고, 증시가 먼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팬데믹 때 제로금리를 유지하니까 증시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또 따라서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올렸잖아요. 시장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많이 올렸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플랫한 기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준 은행 총재들이 입을 털잖아요. 지금 올린다 내린다 올린다 내린다,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거의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이게 똑같아요. 지금 시장은 폭락이 옵니다. 폭락이 오고 금리도 내려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나스닥이랑 한번 제가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원래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분실을 한 관계로 다시 한번 짜집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2000년, 그렇죠, 닷컴 버블 붕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올라오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나스닥 떨어질 때 금리가 살짝 내려가긴 했지만 플랫한 기간이 나옵니다. 플랫한 기간이 나오고 그때 나스닥이 반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이 또다시 붕괴하면서 금리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다시 또 바닥을 헤매면 또 시장이 슬슬 올라오거든요. 그러다가 또 플랫한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거는 이제 사실 리먼 사태 때인데, 플랫한 기간을 유지할 때에도 시장이 좀 상승을 해왔어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도 좀 상승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떨어지는 거 보세요. 결국은 붕괴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기준금리가 플랫하다가 내려가게 되면 위험신호입니다. 위험신호. 그래서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플랫한 기간을 거쳐서, 그렇죠, 어, 증시는 올라가지만 기준금리를 내려줘도, 이게 내려주면 이제 증시가 올라가지만 결국은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제로금리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점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게 조정이 먼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냥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판 모양인데, 실제로 이때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게 금리가 올라왔다가 플랫한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준 은행 총재들이 이제 입을 터는 거죠. 누구는 올린다, 누구는 내린다, 동결한다 이러면서 뭘 하는 거냐면 시장이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기간을 보면, 과거의 플랫한 기간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2년 채 넘기지 않아요. 2년. 길어야 3년이겠죠. 근데 이것도 기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이게 버티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도 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연준 기준금리에 사람들이 엄청 신경을 쓰는 겁니다. 신경을 쓰는 정도, 아주 그냥 노이로제예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플랫하다가 떨어질 때 시장이 폭락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코스피는 나스닥을 기준금리를 두루 하느냐 이거예요. 나스닥하고 코스피가 같이 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보면 나스닥 고점일 때 코스피 고점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저점일 때 코스피도 저점입니다. 이게 그렇죠. IMF 이후에 이거는 반복돼 왔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때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팬데믹 때도 같이 떨어지고 물론 각도는 틀립니다. 코스피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각도는 틀린데 어, 그 고점과 저점은 항상 일치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나스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코스피도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스피 투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거나 나스닥이 내려가거나 이러면 사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이 정도로 왜 왜 미국 기준금리가 코스피를 왜 떨게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성투하십시오.